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알고 지낸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종종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로 인해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친구를 사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실버 프렌즈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MBTI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MBT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기로 해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 억지로 머리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고 특별하잖아요. MBTI는 그런 다양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표현해요. 사람은 각자 다르다는 걸 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악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MBTI가 4가지 기준을 통해 다름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각 유형의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장점과 특성을 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여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버 프렌즈를 위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MBTI는 4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한답니다. 각 지표는 서로 대조되는 2가지 성격 특성을 나타내요. 지금부터 그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실버 프렌즈에게 맞는 성향을 하나씩 골라 그 성향의 영어 약자를 기록해보세요. 적어놓으신 4가지 지표의 조합을 통해 자신의 MBTI가 만들어진답니다. 예전에 재미로 한 번쯤 해보았을 성격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표는 외향적인 E와 내향적인 I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주최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그분은 외향적인 이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면 내향적인 I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인 중에 독서를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만남 후에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분은 내향적인 I 성격일 것입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소수에 가까운 친구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감각적인 S와 직관적인 N입니다. 감각적인 S형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실버 프렌즈가 있다고 가정해 보아요. 이분은 식물의 성장 과정이나 물주기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실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감각형은 주변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직관적인 N형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성이나 큰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정원 가꾸기를 예로 들면 직관적인 N형인 경우 다양한 식물의 조합이나 배치에 대해 상상하며 정원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상합니다. N 유형은 식물들이 자라면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능숙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사고적인 T형과 감정적인 F형입니다. 사고적 T형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여행을 계획할 때 사고적 T형의 사람들은 비용,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합니다. 반면 감정적 F형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감정적 F형 사람은 친구의 취향과 감정을 중시합니다. 이분은 친구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행복해하는지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고형인 T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감정형 F는 친구의 기분을 고려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지표는 판단형 J와 인식형 P입니다. 판단형 J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판단형 J인 실버 프렌즈는 매주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조정합니다. 이들은 규칙과 일정에 따라 행동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인식형 P인 사람들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인식형 P인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을 계획할 때 판단형 J는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겠지만 인식형 P는 모임 당일 상황에 따라 메뉴를 바꾸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BTI의 4가지 지표는 우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MBTI의 4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지표 외향적 E와 내향적 I. 둘째 지표 감각적 S와 직관적 N. 셋째 지표 사고적 T와 감정적 F. 넷째 지표 판단적 J와 인식적 P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조합한 16가지 MBTI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6가지 성격 유형은 우리 각자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잘 보여주고 각 유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아요. 그럼 앞에서 조합한 16가지 MBTI 유형 중 외향적 성격에 대한 8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인 ESTJ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TJ는 조직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좋아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능숙하죠. ESTJ는 리더십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규칙과 규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점으로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답니다. 또한 조직과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팀을 잘 이끌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능숙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때때로 너무 규칙적이어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또한 감정적인 면에서 무딘 편이라 팀원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사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ESTJ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제시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ESTJ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뢰받는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2.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인식적인 EST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STP는 모험을 즐기고 즉각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성격이에요.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 데 적극적이죠. 주변 상황에 잘 적응하며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에요. 장점으로는 즉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떠올리는 데 능하죠. 또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교성이 뛰어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어요. 이런 특성 덕분에 팀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끔은 계획 없이 행동하다 보니 결과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즉흥적인 결정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 감정적인 면에서는 다소 무딘 편이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답니다. STEP의 예로는 스포츠팀의 일원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기가 시작되면 이 선수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전략을 바꾸어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해요. 팀원들이 지쳐 있을 때는 유머로 분위기를 띄우고 새로운 전술을 제안하며 팀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ESTP는 활기찬 에너지로 팀을 이끌면서도 때때로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3. 외향적, 감각적, 감정적, 판단적인 ESFJ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SFJ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에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큰 기쁨을 느끼죠. 사교적이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이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죠.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라서 그룹의 조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 가끔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답니다. 학교의 교사로 일하는 ESFJ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힘든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죠. 이렇게 ESFJ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며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멋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4. 외향적, 감각적, 감정적, 인식적인 ESFP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FP는 삶을 즐기고 순간을 만끽하는 성격이에요. 이들은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즉흥적인 성향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찾는 데 주저하지 않고 항상 재미있는 활동을 추구하죠. 장점으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죠. 또한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때때로 즉흥적인 결정이 장기적인 계획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죠. 또한 감정적으로 예민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최하는 ESFP를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파티를 준비하면서 즉흥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제안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다가가서 격려의 말을 건네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죠. 이렇게 ESFP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순간을 즐기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외향적, 직관적, 사고적, 판단적인 ENTJ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TJ는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성격으로 목표를 향해 강력하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효율성과 조직을 중요시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죠. 또한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리더십과 결단력이 있어요. ENTJ는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죠. 또한 목표 지향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나서 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덕분에 팀원들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때때로 너무 강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갈등이 생길 수 있답니다. 또한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때도 있어요. 기업의 경영자로 일하는 ENTJ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며 실행에 옮기는 데 능숙하죠. 회의 중에는 효율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ENTJ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 외향적, 직관적, 사고적, 판단적 유형인 ENTP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NTP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성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들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죠.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있어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죠. 또한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 팀워크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능력도 뛰어나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때때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에 빠져들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죠. 또한 논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깊은 감정적인 연결을 소홀히 하기도 하죠. 스타트업의 창립자 역할을 맡고 있는 ENTP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요. 회의 중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렇게 ENTP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7. 외향적, 직관적, 감정적, 판단적인 ENFJ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FJ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에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좋은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답니다. ENFJ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팀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아주 능숙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곤 하죠. 리더십도 강해요. 그룹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데 능숙하답니다. 팀원들이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걸 잘하죠. 사회적 책임감도 강한 편이에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가끔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안쓰러운 경우가 많죠. 또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판에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다 보니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상처받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ENFJ를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요. 힘든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상담 시간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ENFJ는 정말 따뜻하고 사람을 잘 이해하는 성격이에요. 그들의 리더십과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8. 외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적. ENFP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NFP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죠. 사교적인 면모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능숙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창의성과 상상력이 있어요. 이들은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데 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친구나 동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열정적인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때때로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많은 아이디어에 휘둘리다 보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창의적인 마케팅 팀의 일원인 ENFP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하죠.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이렇게 ENFP는 팀의 분위기를 밝게 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6가지 MBTI 유형 중 외향적인 성격의 8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내향적인 성격의 8가지 성격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 ISTJ는 내향적,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유형입니다. ISTJ는 신뢰성과 책임감이 뛰어난 성격이에요. 이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중시하며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죠.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향이 강해요. 장점으로는 높은 신뢰성과 강한 책임감이 있어요. ISTJ는 맡은 일을 철저히 수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덕분에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매우 능숙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때때로 너무 규칙적이어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면에서도 다소 무딘 편이라 팀원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사의 관리자로 일하는 ISTJ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정을 명확히 설정하고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ISTJ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뢰받는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2. ISTP는 내향적, 감각적, 사고적, 인식적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분석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ISTP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다루는 데 능숙하죠. 장점으로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도 잘 해내는 편이에요.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가끔은 너무 독립적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팀워크에 소홀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답니다. 또 감정적으로는 다소 무딘 편이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엔지니어로 일하는 ISTP를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복잡한 기계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수리 방법을 찾아내는 데 능숙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팀원들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ISTP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팀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3. ISFJ는 내향적, 감각적, 감정적, 판단적 유형입니다. ISFJ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잘 이해하고 조용히 그들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강하죠. 책임감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로 알려져 있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세심함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살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죠.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격 덕분에 맡은 일을 철저히 수행하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특성 덕분에 팀워크를 중시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 가끔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ISFJ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환자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환자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렇게 ISFJ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4. ISFP는 내향적, 감각적, 감정적, 인식적인 유형입니다. ISFP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름다움과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ISFP는 순간을 즐기며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창의성과 감수성이 있어요.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능숙하죠. 또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탁월하며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곤 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때때로 감정적인 면이 강해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즉흥적인 결정이 장기적인 계획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고 중요한 일에 대해 미루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ISFP를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몰두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술 전시회에서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즐기죠. 누군가 힘들어할 때는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ISFP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존재가 돼요. INTJ는 내향적, 직관적, 사고적, 판단적인 유형입니다. INTJ는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성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해요.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죠. 또한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가 있어요. 이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또한 목표 지향적이라서 한번 설정한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자기주도적인 성격 덕분에 혼자서도 잘 해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때때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답니다. 가끔은 너무 독립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팀워크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연구원으로 일하는 INTJ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팀원들과의 논의에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줘요. 이렇게 INTJ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팀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6. INTP는 내향적, 직관적, 사고적, 인식적 유형입니다. INTP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성격으로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독립적인 성향 덕분에 혼자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을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중시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가 있어요. 이들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죠. 또한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지나치게 이론적인 사고에 빠져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또한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답니다. 때로는 너무 독립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팀워크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실행보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INTP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죠.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INTP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7. INFP는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적인 유형입니다. INFP는 감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깊은 감정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좋아해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있어요. INFP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또한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때때로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이상적인 상황을 추구하다 보면 중요한 일에 소홀해질 때도 있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로 일하는 INFP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글을 쓰며 독자와의 정서적인 연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INFP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돼요. 8. INFJ는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판단적인 유형입니다. INFJ는 깊은 감성과 통찰력을 가진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죠. 또한 강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직관력이 있어요. INFJ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능력이 뛰어나서 친구나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때때로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다 보니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상담사로 일하는 INFJ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복잡한 감정 문제를 다루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내담자와의 신뢰를 쌓아가죠. 이렇게 INFJ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MBTI 16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MBTI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각자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서로의 성격 유형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면 분명 함께하는 시간이 더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실버 프렌즈 여러분은 이제 손주, 자녀분들과 MBTI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멋쟁이 신식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실버 프렌즈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